실리콘밸리 한인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팍팍 물리쳐주는 SBK 라디오 9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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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도크 맛집인가? 주모! 도크 하나 추가요. 요즘에 워라밸을 제일 떴던 사람 누군가요? 그 F워드를 꼭 쓰실 건가요? 지금 요즘에 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거의 뭐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셨잖아요, 다들. 네. 제 얘기하시는 누가 여기서 가장 엉망이 됐나 한번 가려보죠. 천하제일 엉망대회를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네. 나는 정말 자신 있다. 내가 정말 최고의 엉망이다 하고 자신하시는 분. 저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이메일 체크하는 한 6시 반, 7시쯤부터 일을 체크하고요. 요새 일이 좀 많아서 8시, 9시까지 계속 밤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저녁도 다 막 밀려가지고 점심은 3시, 저녁은 막 8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방금 6시에 일어나신다고 하셨나요? 네, 새벽 6시요. 아침 6시에 자요. 몇 시로 하세요 그럼? 뭐 한 오후 2, 3시? 그래도 잠을 자네. 저 매일매일 이렇게 쪽잠을 자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일 잠깐 그 이메일 보고 하면은 점심이에요. 그럼 또 점심을 또 해주고 또 설거지하고 애들이랑 또 잠깐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저녁 먹으셔야 되네요. 그럼 또 저녁을 좀 먹이고 다시 설거지하고 또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제가 설거지랑 저녁을 계속 하는 이유는 와이프가 팔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집안 살림과 육아와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이란 걸 2달 동안 못 잤어요. 엊그저께 잘 주무시던데요? 코 고는 것 같던데. 코 고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잠이 아니고 그건 기절입니다. 기절. 누워서 핸드폰 보고 낄낄대시다가 주무시더라고요. 혹시 다 1일 1 샤워 하세요? 1일 1 샤워요? 샤워는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샤워. 왜 샤워를 안 해? 물이 나올 텐데 왜 샤워를 안 해? 네, 몸 찝찝하지 않으세요? 어디 다쳤나요? 그냥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네. 귀찮은 거군요. 게을러. 솔직히 샤워는 하겠는데 이빨 닦는 게 너무 귀찮아요. 며칠 만에 닦으세요? 엊그저께 망고 먹다가 이빨을 낀 거 있는데 아직도 못 빼고 있어요. 그거 어떡하지? 더러워요. 더럽다뇨. 저 지금 물을 아끼는 중입니다. 지구 환경 보전을 하시려고. 네, 물은 생명이다 모르세요? 그럼 설거지도 안 하나요? 네, 지금 물 부족 국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저는 환경 때문에 설거지 안 하려고 일회용 써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혼자 그냥 더럽게 지내자. 물 네. 아끼면서. 박수. 박수. 근데 환경 때문에 설거지 안 하고 일회용 쓰신다 그랬는데 일회용이 환경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다들 일은 하세요? 해야죠. 잘려야 안 하면. 근데 그 육아와 같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을 어느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아달라는 거라 또는 아빠가 보는 컴퓨터에 다른 모니터에 나의 유튜브를 띄워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한쪽은 한 모니터는 유튜브를 틀어주고 한 모니터는 일을 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참 육아에도 힘들고 일에도 힘든 모든 아버님들에게 또는 어머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미팅 하실 때 혹시 줌으로 하시나요? 화상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실수했어요. 정말 편한 복장. 티셔츠와 이제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있다가 갑자기 키는 바람에 이게 안 보이게 각도상 안 보이긴 했는데 아찔했던 경우가 있긴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경우죠? 침대 위에 앉아서 저 티셔츠랑 속옷만 입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화상을 켰는데 실수로 네. 각도상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딱 보였는데 제가 아찔해가지고 다시 끈 적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혼자 있어, 혼자.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냥 회사 그냥 출퇴근할 때보다 집에서 일할 때 미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업무 시간도 덩달아 길어진다고. 다들 어떠세요? 그 예전에는 그냥 얼굴 보고 바로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미팅이 되니까 미팅 개수가 엄청 늘었어요. 음, 저만 그, 늘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신 것 같은데.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웬만해서는 그냥 옆에서 그냥 자리로 가가지고 뭐 이야기할 게 네,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채팅으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오래 맞아요. 걸리니까 1대1 미팅 음, 형태로 해서 콜을 걸죠. 너 지금 전화통화 가능해?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1대1 콜을 해서 그거 이제 음. 미팅을 계속 하다 보면 개수가 늘어나죠.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줌 때문에 뭐 학교에서 더 불편한 거나 길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보통 수업 그 교수님들이 세팅을 기본적으로 마이크 뮤트에 비디오가 꺼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는 켜져 있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수업을 듣다가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열심히 받았죠. 근데 자꾸 채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마이크 켜져 있다고 수업 시간 내내 한 5분 동안 어, 그런 적이 해프닝이 있구나. 근데 우리 그 어떤 회사들은 애초에 그 출근을 잘 안 하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요즘에 몇몇 회사들은 그냥 워크 프롬 홈을 그냥 쭉 이어가자라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위터도 쭉 가자. 이런 워크 프롬 홈을 쭉 하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네, 아주 좋은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신대요? 사실 뭐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은 굳이 비싼 데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많이들 또 탈 실리콘밸리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사도 많이 가려고 계약 기간이 이제 좀 있으면 만료가 되면은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렌트비가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에 호황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리콘밸리에. 네, 꼭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지역에 이제 음, 집값이 한 곳에 몰려 있던 게 이제 여러 곳으로 네. 이제 균등하게 풀리는 거죠. 지금 그 레지덴셜도 그렇게 좀 이슈가 부동산 쪽으로 이슈가 있지만 그 상업용 건물들도 굉장히 이제 그 베이컨시가 많아진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장사를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커머셜 부동산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맞아요. 이렇게, 아마 포스트 이렇게 팬데믹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런 네, 관점에서. 왜냐면 꼭 이제 배달 앱도 되게 많아지고 배달 업체들도 많아지고 해서 굳이 모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면적 큰 그 장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음식점들도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냥 자기 시간대 맞춰가지고 다 미팅 들어가면 되니까 아마 음. 1년 후에 다 생활이나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워라밸 이런 것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많은 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선으로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장소 영매임 없이. 그렇죠. 아마 또 관련 다른 인더스트리도 성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이런 리모트를 이용한 어떤 색다른 스타트업을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도 좋은 기회다. 지금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죠. 항상 위기는 기회니까요. 네네.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를 듣고 계십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영화 몇 점을 6월 30일까지 무료로 스트리밍 중입니다. 영어 자막도 넣어주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추천 3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말모이, 잭형 부탁드려요. 말모이를 지금 소개합니다. 감독 엄윤아, 주연 유해진, 윤계상, 개봉 2019년 1월 9일. 영화를 소개하면 우리말은 꼭 지켜내겠다는 용감한 독립운동가들, 조선어학회 대표 유정아는 이들을 이끌고 일본인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최초 국어사전인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일정강점기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과 억압에 의해 점점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하면 일본 선생님에게 심하게 맞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해 전국에 있는 우리말을 모으는 작전이 바로 말모의 작전입니다. 한편 직장에서 해고된 김판수, 아들의 육성회비를 내기 위해서 가방을 훔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도둑 1. 돈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아픈 척을 한다. 도둑 2. 방심한 틈을 타서 가방을 훔치고 튄다. 빨리 빨리 더 빨리 달린다. 도둑 3. 도망가는 도둑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훔친 가방과 미리 준비해둔 베개와 바꾼다. 완벽하죠. 잡혀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베개가 있는데 어떡해요. 나는 가방을 안 훔치는데. 결국 가방을 도둑맞은 유정아는 도둑 판수를 잡지만 판수는 가방이 아닌 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소중한 자료들을 판수에게 도둑맞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말모이를 만들려는 정황과 그저 돈이 필요했지만 어쩌다 휘말리게 된 판수,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말의 깊은 뜻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추천 영화 말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혹시 호떡이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먹기 위해 호떡이었다라고 알고 있다면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모의 영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여 개의 언어 중 하나이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입니다. 저 다음 영화는 럭키인데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여기 인기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는 무명 배우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은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가게 되고 여기서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있는 형욱을 만나게 됩니다. 형욱이 탕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저 멀리서 미끄러져 오는 비누를 밟고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재성은 아까 본 명품 시계, 양복 등이 생각나 사물함 열쇠를 자신의 열쇠와 바꿔 달아나 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형욱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바꿔치기 된 열쇠 때문에 자신을 무명 배우 재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두 남자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 갑자기 84년생을 연기하는 유해진 씨의 로맨틱 코미디 연기를 보고 싶으시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청년경찰이에요. 주연은 강하늘, 박서준이고요. 이 이야기는 경찰대를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외출 나갔다가 여대생이 납치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가만히 못 있어서 사고치는 코미디 액션 영화입니다. 이들이 외출 나갔을 때 오버워치라는 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그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제 캐릭터들이 하는 대사들을 직접 하면서 너무 재치 있게 잘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 영화 내에 박서준 씨가 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타플레스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둘이 강하늘이랑 박서준 님이 되게 뭐라 그러지? 속된 말로 찐따같이 나오잖아요. 네, 둘 다 미남 배우인데 되게 망가지면서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재밌어. 이 청년 경찰이 나중에는 되게 코믹한 요소도 있지만 액션도 있고 그 스릴러도 있고 그 살인 뭐 납치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동도 줘.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영화 요소들이. 그래서 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최 PD의 뭐든지 상담. 방콕하는 요즘 매일 요리하려니 똑같은 메뉴는 질립니다. 최 PD님, 저희 실리콘밸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 카톡방에서 요리 사진 자주 공유해 주시던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정말 초간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피자. 피자는 시켜 먹으면 40분에서 1시간은 그냥 걸리죠. 그리고 맨날 다 못 먹고 남겨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피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베이글을 사세요. 베이글. 좋아하는 베이글.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피자 재료, 페페로니,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를 살살살 올려가지고요. 그냥 오븐에 350도에 10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고요. 그 다음 레시피는요. 만두인데요. 군만두 그냥 만두 구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우실 때 불닭볶음면 그 소스 있잖아요.
끓여 드실 때 소스를 조금 남겨두세요. 그러다가 군만두를 구우실 때 이 소스를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비벼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지은 밥 위에 같이 딱 올려서 먹으시면 정말 맛있어요. 요 소스 짜파게티에 살짝 넣어도 맛있어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소스를 다 넣으시면 정말 많이 매우니까요. 조금 남겨두셨다가 군만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벼가지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그게 싫으신 분은 그 소스를 다 먹고 싶으신 분은 그냥 아마존에서 소스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불닭 네, 소스만 팔아요? 네. 산호세에 맛있는 만두 맛집 있잖아요. 중국식 딘타이펑. 띵달펑? 저 딘타이펑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세요? 저 딘타이퐁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근데 좋아하는데 거기 줄이 너무 길어요, 항상. 그래서 거기 예약 걸어놓고 한번 네. 쭉 몰 한번 돌면 1시간 반쯤 후에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보통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데이트 하시나 봐요, 요즘에. 어머니 모시고 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네. 그 줄이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고를 요청을 한 다음에 투고를 해서 그 바로 위에 푸드코트에서 먹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거기 그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만두만 시키면 조금 텁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항상 시키는 요리가 그 오이 샐러드예요. 그래서 한국의 오이지보다는 좀 덜 절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레시피를 찾아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푹 익인 오이지 같은 그 맛이 아니고요. 좀 더 리프레싱하고 사각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만드는 법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이는 일반 그로스리 마켓에서 페르시안 오이를 사세요. 다른 오이는 좀 맛이 좀 당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안 오이를 꼭 사시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굵은 소금에 40분을 절인 다음에 칠리 오일, 식초, 참기름, 고춧가루, 꿀 섞어가지고 반찬통에 넣으신 다음에 막 흔들어서 섞으세요. 그러면 완료예요. 그렇게 다른 음식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매운 군만두랑 같이 드시면 정말 궁합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비율이? 비율이요. 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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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네요. 원스푼? 네. 아, 그런데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를 좀 더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신 거를 싫어해서 식초를 좀 덜 넣어요.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 네, 한번 꼭 해보세요. 줄리어스의 MSG 치킨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치킨이요? 사실 이제 치킨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치킨 좋아합니다. 치킨 환장합니다. 맥주 네, 같이 치킨을, 있어야죠. 네, 치킨을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시키면은 아니 뭐 1시간 걸려서더라고요. 치킨 뭐 주문이 밀려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치킨 그냥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치킨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치킨 만들려면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뭐 유튜브 뭐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면은 뭐 치킨을 우유에 재워 놓는다 뭐 잘라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염지해 놓는다 어쩐다. 아니 이거 솔직히 우리 지금 당장 치킨 먹고 싶은데 지금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왠지 막 우유 넣으라는데 우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간단으로 이제 치킨을 해 먹는데요. 일단 이제 저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막 좀 큰 걸 많이 튀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가면은 순살 치킨 이렇게 뭐 본리스 이렇게 팔거든요. 그걸 대충 사요. 그리고 뭐 이제 큼지막하게 이제 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뭐 튀김가루, 몽가루, 전가루 이렇게 많은데 마트 가면은 한인마트 가면은 치킨 튀김가루라고 팔거든요. 여기 이걸 쓰면은 이미 다 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뭐 염지를 하고 뭐 한 30분 동안 놔두고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니 많이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치킨 튀김가루 다 간이 돼 있어요. 짭짤하게. 요걸 사서 그리고 이제 반죽을 만드는데요. 튀김가루랑 물의 비율 1대1. 1대1이라고 하는데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제 반죽 될 때까지 이제 섞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뭐 이제 요 치킨이랑 섞어요. 그리고 이제 치킨이랑 섞으면은 그 이제 반죽들이 이제 치킨에 더덕더덕 묻겠죠. 예, 그리고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그 뭐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그 치킨 튀김 가루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을 이제 그 튀김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에 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뭐 그냥 샤샥샤샥 그냥 잘 붙어요. 튀김 가루가.
아, 저는 어. 그냥 보통 그릇을 이용하는데 봉지를 이용하면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환경 생각한다고. 설거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일회용 씁니다. 근데 그 치킨이 네. 제가 알기로 되게 고온의 기름에 튀겨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아, 튀기가 어려운데 튀겨지나요, 치킨이? 네, 치킨 튀겨집니다. 기름을 아무거나 써도. 네, 기름 아무나 써도 네, 튀겨지고요. 그냥 이제 막 뭐 기름 온도 막 이런 거 좀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그냥 딱 안전빵으로 이제 뭐 7이나 8 정도 하신 다음에 15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름 온도가 어느 정도 다 올라와요. 이것도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죠. 이거 어떻게 다 뭐 이거 온도계 재고 누가 이거 온도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줄리어스 치킨. 예, 비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업 비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라디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치킨은 치킨이고 이 치킨 튀김가루에 다 MSG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음식 맛있다 하면 다 MSG 맛이에요. 아, 튀김가루에 그 환상의 소스가 있나요? 네, 튀김가루도 있고 이제 근데 또 이제 저희는 프라이드 치킨도 좋은데 양념 치킨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만드는 법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적을게요. 기억하세요. 네. 케찹 2, 고추장 1, 설탕 1, 물엿 1, 군것소스 1, 그리고 감성, 다시다 좀 넣어야 됩니다. 다시다 좀 넣어야 다시다? 됩니다. 네, 소고기 다시다. 다시 달른다고요? 네, 왜요? 왜라뇨? 환상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환상의 가루가 필요하죠. 네, 이건 국이 아니잖아요. 소고기 다시는 국에만 넣는 건데. 이 쇠고기 다시다는 이 3세대 다시다거든요. 그 3세대 다시다가 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미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MSG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진짜 조미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딜 넣어도 맛있어요. 그럼 얼마나 넣나요? 이것도 1대1 대충 넣나요? 아니요, 요거는 진짜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었어요. 티스푼으로 반. 아, 이걸 과다하게 넣으면은 맛이 또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군요. 이거 조미료 맛이 나버리면은 이제 안 돼요. 중요한 건 티스푼에 반 스푼이네. 이건 꼭 지켜야겠네요. 요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소스 만드시다가 요거를 이제 넣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끓이다가 맛 좀 보다가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거 나올 때까지 뭐 이제 비율을 설탕하고 케찹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케찹을 많이 넣군요. 네, 케찹 2예요. 케찹 2. 저는 쇠고기 다시다도 좀 의외지만 돈가스 소스도 좀 의외네요. 네, 돈가스 소스가 이제 우스타 소스라고 이제 그 베이스인데 이제 네. 맛을 낼 때 저희가 이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생긴 맛이 감칠맛이잖아요. 빨간 맛은 빼요. 죄송합니다. 특정 한번 사실래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칠맛을 내는데 이제 돈가스 소스가 되게 좋거든요. 감칠맛. 필요 없다. 그럼 하나 사세요. 돈가스 알겠습니다. 소스랑 굴 소스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돈가스 소스랑 굴소스 다르죠? 그 우스터 소스가 굴 소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가스가 더 달달해요. 다 이 우스타 소스도 다 MSG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감성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색깔은 어떤가요? 이 모든 걸 다 넣으면 이 색깔이 빨간색인가요? 아니면은 딱 어떤 색깔이면요. 그 옛날에 그 처갓집 치킨 아시죠? 그 양념 색깔이에요. 그럼 맛도 양념 통닭 그 맛이죠. 네, 딱 옛날 양념통닭 그 맛입니다. 해 먹어봐야겠어요. 이거 사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 레시피들을 디스크립션에 올려드릴게요. 청취자분들 레시피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SBK 핫토픽. 한 주간의 한 토픽을 저희 SBK 라디오에서 저희만의 시각으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SBK 핫토픽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자가 격리 중에도 치과를 갈 수가 있나요? 자가 격리 중에도 치과를 갈 수가 있나요? 치과가 이게 에센셜인가요? 아닌가요? 에센셜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톡 방에 이제 올라오는 토픽 중에 가장 핫 토픽이 치과 때문에 치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물어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회원님들이 많은 답변을 남겨줬는데요. 그 중에 답변들을 몇 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질문은 치과가 지금 하나요? 치과에 지금 갈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들인데요. 대부분의 답변은 이제 응급만 연다고. 뭐 응급만 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치통이 있는데 이게 피가 나요. 피 나면 응급이죠. 피가 나면 빨리 네. 가야 되고, 그리고 이빨이 깨진 경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빨이 깨지면 이제 아들이 장난감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이빨이 깨진다든지, 또는 그렇죠. 뭐 돌을 씹다가 이빨이 깨진다든지 그런 음, 경우가 있어서 응급, 그걸 이제 응급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응급만 받는 전화 라인이 따로 있냐는 또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응급만 따로 받는 전화 라인은 없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험에 의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전 얼마 전에 잇몸 위가 많이 부어서 제 치과 의사랑 화상 통화 후 신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통화를 해서 진료를 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한 달 전에 정기 검진에 대한 사항은 예약하거나 환자를 받지 않고 이빨이 다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환자들이 겹치지 않는 시간에 약속을 하고 환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카이저도 역시 치과가 아닌 그냥 일반 병원, 카이저도 그 병원을 가봤는데요. 카이저 가니까 예약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아닌 사람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카이저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카이저 번호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건 또 안 물어보고 의사가 누구냐, 그러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추가 답변이 또 뭐가 있냐면 치과 보험이 없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 몸 아픈 건 보험이 되는데 치과는 또 따로 보험이잖아요. 치과 보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치과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이제 잡을 잃으신 분들. 잡을 잃으신 분들은 일반 그 보험은 꼭 들어놓거든요. 애들 때문에. 근데 네. 치과 보험은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치지 않는 이상 치과를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정기검진 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과 보험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그럼 추천 치과가 어디가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 왔어요. 추천 치과로는 안나영 치과, 정봉준 치과, 스마일 언 패밀리 치과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누군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보신 분들이 추천해서 나온 치과 이름들입니다. 꼭 치과 관련된 분이 들으시면은 저희에게 광고를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버이시나 도어대시 등 딜리버리 앱으로 주문하던 똑같은 메뉴를 식당과 직접 전화 주문을 했더니 가격 차이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전 경험이 있는데, 저는 사실 도어대시나 뭐 우버이도 항상 가는 데서만 좀 주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원래 가는 데랑 이렇게 주문하는 거랑 봐가지고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그 딜리버리 앱들 그 비용 되느라고 아마 앱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만약에 딜리버리를 직접 하는데도 요새 꽤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직접 거기다 음식점에다 전화해서 딜리버리 하시는 게 낫지, 먼저 딜리버리 앱으로 가시면 바가지 온팡 쓰십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보면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 뉴스를 많이 보는데 페이스북 뉴스에 코로나 19이라고 영수증에 찍히는 경우가 있대요. 어느 주에서는. 그래서 저희 네. 텍스 따로 그리고 코로나 19이라서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누군가 정해준 게 아니고 음식점 마음이래요. 그 이유가 차지를 엑스트라 그쵸. 차지를 붙이는 붙이는 건가요? 거죠. 예, 붙이는 거죠. 코로나 19이라고 아예 그냥 그 문구를 놓고 거기 몇 퍼센트를 붙여서 더 그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식자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식자재 가격이 올랐거나 그러면 이제 현재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엘카민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계속 확인해 봤는데 제가 가본 식당들은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그 추가 비용을 붙이진 않고 있더라고요. 현재 한국 마켓에 있는 음식점들은요. 그렇게 따로 또 코비드 19 차지라고 붙이는 식당들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배달 관련 또 다른 팁은, 만약에 막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들 보면 베네핏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 피 같은 거 제해주는 카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이스 같은 경우는 그 뭐 대시패스인가 그게 돼가지고 서비스 피나 뭐 딜리버리 피 뭐 이런 걸 따로 안 내요. 얼마 이상이면. 그래서 그런, 요즘엔 워낙에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보는 것도 많이 세이빙 하실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사파이어입니다.
체이스 사파이어. 체이스 사파이어가 1년 대시 패스 무료고요. 체이스 프리덤은 3개월 무료입니다. 우버 앱도 우버로 주문하면은 그게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우버로 이용할 때 좀 더 혜택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버 이슬 이용을 하면 나중에 우버 드라이브를 이용할 때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우버 그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우버를 많이 타신대요. 그래서 우버를 많이 탔을 때 이제 쌓이는 포인트로 우버 이츠에서 또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버 이츠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버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은 5% 캐시백 됩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이렇게 9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테크, 구직, 내 집 마련, 재테크, 주식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거리 또는 공유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svcreans.com 라디오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다음 에피소드에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